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봄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진짜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고생하면서 시험 봤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애썼고요. 그래요. 제가 그 수강 후기에 올라온 학생들의 글을 보면 선생님 진짜 잘 받았어요. 1등급 받은 것 같아요. 만점 받았어요. 뭐 지난번에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라고 기쁜 수강 후기를 올려주면 제가 베스트 수강 후기를 꾹 누릅니다. 예, 그런데 너무 못 봤어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 글에 베스트 수강 후기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고민은 꼭 시험 잘 본 아이들에게만 베스트 수강 후기를 눌러주는 것과 같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시험을 잘 봤건 또는 못 봤건 실망스러웠건 만족했건 모든 학생들에게 너희들 오늘 베스트였다 이렇게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애썼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문제들이 없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힘들었을 텐데 언제나 늘 말씀드리듯이 시험은 모의고사는 결과나 또는 등급보다는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1번 문제부터 아주 꼼꼼히 풀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늘 나오는 바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미추틴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하고 나왔고요. 자연 다큐멘터리 생명의 삶, 어디 습지 1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되면서 형성된 습지. 자, 이 습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도, 의지 개입되어 있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자연현상으로서 기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의 독특한 생태계를 특수 촬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숲풀. 이건 어때?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죠.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빛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숲풀이. 이것도 자연현상. 그리고 삶이래요. 고니 등 평소 보기 힘든 참 이런 글자는 외국인들 읽기 힘들겠다. 힘든 동물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하는 것. 이 감상하는 건요? 인간의 작용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사회문화현상이에요.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각종 수생식물이 습지를 빼곡하게 메워 펼쳐지는 연두빛 군락은 물론이고 개화가 잘 되지 않아요. 예, 잘 안 펴서 꽃이 잘 안 펴서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잘 개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붙인 거야. 이런 별칭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죠. 뭐겠어요? 네,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자연현상, 디귿 리을은 사회문화현상 해놓고 하면 되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할 수가 없지. 두 개 다 자연현상이니까 뭘 같이 적이라고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건 어때? 사회문화현상도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자연현상도 나타난다라고 하면 둘 다 공통점입니다. 다만 자연현상이 보다 더 분명한 거지. 그치? 따라서 이게 달리가 아니라 모두 인과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네.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도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사회문화현상도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연구하잖아요. 이것도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리을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니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사회문화현상이 보편성? 아니지. 그쵸?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네.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 확률. 정답은 네 맞아요.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윤리가 오랜만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연구 태도 및 연구윤리 측면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심층 면접법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협조하지 않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할 것이다. 막 뭔가 연구의 목적, 취지를 말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약도 했어요. 그래서 그 한우 면접을 허락받았습니다. 결국은 동의를 받았네. 그치?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요. 예. 갑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답변은 제외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네.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자가 자기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 답변은 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높이는데 좀 오히려 저해가 되겠는데? 라고 해서 자기의 가치를 개입해서 어떤 답변을 일부 빼고 이랬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뭔가 조작을 한 거지. 빼고 넣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치 중립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치가 들어갔습니다. 되었죠. 그렇죠? 면접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갑은 이 자료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 요인과 그리고 가족 바깥 외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갑은 자신의 연구 대상이 심층 면접법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랬다는 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밝혔습니다. 문제 없어요, 여기는. 빨간색 친 부분이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가로 가장 적절한 거.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하지 않았어? 아니지.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알리지 않았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락을 받았잖아. 그렇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이 답변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같이 개입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야 되겠고, 연구 결과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수용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했다는 점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렇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면 되겠고, 잘했습니까? 좋아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은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문화 이해의 태도. 생각나지? 구체적으로 뭐 나왔냐면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쵸?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있습니다. 얘가 바람직한 문화의 태도. 얘네 둘은 뭐야? 문화를 우열 평가하는 거지. 그쵸? 우열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 그래서 우리 문화가 최고야.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보는가? 라고 했더니 갑하고 무는 아니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상대주의적 태도에 일관되게 나가야 돼. 얘는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보지 않죠? 각각의 문화는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되었어요? 그럼 얘네 셋은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봐. 그럼 얘네 셋은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면 문화 사대주의겠네. 여기까지 봐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되었어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애들은 누굴까? 제국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잖아요. 자문화 중심주의의 동그라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는 평가할 수 있으면서 동그라미가 됐으니까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고, 얘는 X가 됐으니까 얘는요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갑하고 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문화 상대주의네야.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에 갑자기 오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쵸? 얘도 상대주의 해놓고 여기다 O 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 끝났고 그 다음에 무도 끝났습니다. 예,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가?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건 뭐지? 상대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상대주의만 O하고 나머지는 X 해야 돼. X 얘 잘했고 얘네 O 했네? 얘는 끝난 거야. 네. 문화 상대주의만 O하고 얘는 X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을로 바로 나오네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화가 상대적으로 자신의 문화가 열등하다라고 보는가? 누가 그렇게 했어? 사대주의가 그렇게 보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얘는 여기서 이미 끝났으니까 얘네들도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열등하다라고 보지 않죠. 자문화 중심주의 O라고 해서 정답은 여러분 을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잘했고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4번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갑을이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 집단을 시기별로 각각 2개씩 작성을 한 것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점차 성장하면서 소속된 집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속해 있던 집단들이. 그래서 가족 유치원에서 그다음에 학교 게임 동호회로 동창회 대학교 학관의 독서 소모임, 회사 출판인 협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을의 경우는 소속 집단이 가족, 같은 아파트 내에 있는 또래 집단. 그래서 미술학원, 청소년 봉사단체, 정단, 대학교 총학생회, 장단, 종친회, 환경운동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원래도 여러분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어려워하는데 여기 너무 많은 것들을 물어서 시간상 또는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제가 틀려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자꾸 틀려야 돼. 그래야 다음번 진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거든요. 1번 볼게요. 1번. 기억은 뭐냐면 가족이죠. 가족. 대표적으로 공동사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은 리을과 달리, 정당과 달리 간접 접촉? 말도 안 돼. 예. 공동사회이고 1차 집단입니다. 직접 접촉, 수단적 인간관계, 수단적 만남 아니죠. 그 모임, 만남 자체가 목적인, 그 인간관계, 만남?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1차 집단이며 공동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유치원하고 디귿, 또래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디귿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 여러분, 또래 집단은 그럴 수 있죠. 또래 집단이나 가족의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공동사회예요? 아니에요. 예. 선택적 의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은 선택적 의지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틀렸다. 니은을 보고 공동사회다. 니은 유치원을 보고 공동사회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틀렸고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작성한 내용 중 공식 조직의 개수를 물었는데 B시기와 D시기를 구분했습니다. B시기하고 D시기에 여러분 공식 조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조직은 뭐지? 목표가 뚜렷해.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이른바 정확한 규범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가 그렇죠. 게임 동호회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보기 어렵죠. 회사 어때요? 그렇죠. 출판인 협회 어때? 출판인들이 만든 협회. 뭔가 이익 집단의 성격도 가지고요. 여기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시기가 D시기보다 많다? 1개, 2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갑을이 작성한 내용 중 C시기에는 갑을이 C시기에는 각각 비공식 조직이 1개씩 들어있다라고 돼 있어요. C시기를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시기 갑의 경우에 비공식 조직이 있어? 있지. 동창회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교 학관에 공식 조직 내 구성원들이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공식 조직으로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비공식 조직 있어?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도 비공식 조직 아니고요.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자체는 공식 조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각각 하나씩이 아니라 C, 갑의 경우에 C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C시기에만 볼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갑을이 작성한 내용 중에서 D시기에는 이익사회의 개수가 각각 2개씩이고 이익사회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거 볼까? 회사도 출판인 협회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쵸? 종친회도 여러분 종친회 기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일부러 만든 거예요. 무슨 회하고 환경운동단체, 시민단체로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따라서 이익사회의 개수가 각각 2개씩 여기까지 맞았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발적 결사체 뭐로 보여져? 그렇죠. 출판인 협회는 자발적 결사체로 볼 여지가 있죠. 이익 집단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에 여러분 친목 집단 있고 이익 집단 있고 시민단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자발적 결사체로 보입니다.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네, 이것도 자발적 결사체로 보이고요. 환경운동단체, 시민단체니까 자발적 결사체로 보이죠.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의 경우가 여기 1개 대 2개로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네, 묻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것이 대학교 학관의 독서 소모임, 대학교 총학생회, 종친회, 출판인 협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디 들어갔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동안 평가원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방과 후에 달리기 프로그램 2, 달리기 프로그램 2 중학교 학생의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 2, 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까? 독립변인이 됐겠지, 독립. 그리고요. 독립변인 하나에 중소변인 2개씩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가설 2개 세울 수 있는 경우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수업 집중도에, 달리기 프로그램이 수업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달리기 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집중도하고 자아 존중감이 뭐가 돼요?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종속, 얘가 종속 변수. 됐나요?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남녀별로 어떤 동그라미 중학교에서 남녀별로 각각 체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을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A, B 두 집단으로 남녀 각각 50명씩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8주 동안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하게 하고 같은 기간 B 집단의 경우는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B 집단의 독립 변수를 처치했네. 그럼 B 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B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B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고 다른 집단, A 집단은 평소와 같이 통제 집단이 되겠죠. 프로그램 적용 사전과 사후에 측정지를 사용해서 A, B 집단 모두의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써보면 이거죠. 달리기 프로그램, 달리기 프로그램이 수업 집중도나 또는 자아 존중감, 여기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A, B 두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B 집단은 달리기를 하게 하고 A 집단은 하지 않게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B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집중도나 자아 존중감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먼저 조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종속 변수 사전 검사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 B 집단에는 달리기를 처치하고 A 집단은 처치하지 않아서 종속 변수 사후 검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중도나 자아 존중감 이런 게 추상적이니까 여기 뭔가 이런 그 집중도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를 사용했대잖아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간 거겠지.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해보니까 A 집단과 B 집단 있어요. B 집단은 뭐한 집단이야? 실험 처치한 집단. 즉 독립변인, 달리기 시킨 집단이고 A 집단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수업 집중도나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해 본 거예요. 사전에는 3.2점에서 여자도 3.6점, 남자 다르죠? 그리고 얘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애니까 미세하게 조금 올랐고요. 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아 존중감 경우 2.99, 3.3인데 얘네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고 조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B 집단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처치한 거지. 그래서 보니까 남자 집단은 3.2였는데 달리기 처치하고 난 다음에 3.6으로 3.6이었는데 달리기 처치하고 난 다음에 3.8로 그 다음에 여기 자아 존중감의 경우는 2.9였는데 3.3으로 그런데 여긴 볼까요? 여기 보면 여자의 경우는 3.3이었는데 2.9로 여긴 떨어졌어요. 다른 경우는 다 올라갔잖아. 그런데 B 집단, 실험 집단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 존중감의 경우는 사후에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니은 뭐지? 여기 수업 집중도. 너무 추상적이야. 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그럴까? 여러분, 조작적 정의를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해요? 조작적 정의 어디서 하지? 자, 연구 목적의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세우고, 그쵸? 연구 설계할 때, 연구 계획 짤 때, 수업 집중도, 자아 존중감, 이거 추상적이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 구체화시키죠. 자료 수집 이전에 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
하고 나서 사전에 종속변수 검사하고 사후에 하는 거죠. 자료 분석 단계에서 그때야 가서 조작지 정의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디귿은 모두 종속변수이다. 선지들은 매우 쉽습니다. 선지들은. 이것도 우리 순서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 가설 설정 다음에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그리고 니은 디귿 모두 종속변수다 했어요. 이거 두 개. 여기 실험이라고 써 있어. 네, 두 개 다 종속변수다 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맞고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기억의 수행 이후에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니은이 높게 나타났다. 기억이 뭐지? 달리기 한 이후에 봐봐. 달리기 한 이후에 수업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가? 보자. 달리기 수행이 여기가 실험 집단이에요. 실험 집단. 달리기 수행한 이후에 실험 집단. 어디? B 집단의 경우에 통제 집단, A 집단보다 그렇잖아. A 집단보다 니은 수업 집중도가 다 3.2에서 3.6으로 3.6에서 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맞아. 그쵸?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리을 선지가 헷갈렸나요? 자, 볼게요. 디귿의 경우, 디귿은 뭐냐면 자아 존중감이에요. 이게 디귿. 자아 존중감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달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했어요. 유의미하게 3.3에서 2.9로 낮아졌습니다. 높아진 것도 영향을 받은 것이고 낮아진 것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3번. 3번. 좋습니다. 6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6번은 괜찮았어요. 네. 자료 수집 방법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막 꼬고 어렵고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문제에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나왔고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볼게. 갑은 유아기 아동의 자기중심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A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료를 수집했는데 유치원에서 자 여러분 여기 알겠죠? 유치원에서 5개월간 장기간 머무르며 원생들의 상호작용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한 거야? 관찰한 거지. 그들의 일상생활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서 관찰한 거지. 따라서 A가 뭐죠? 참여관찰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을은 어떤 공장의 조명의 밝기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변수네. 그 다음에 작업 생산성은 종속변수 되겠네. 맞죠? B를 활용했습니다. 한 집단은 기존보다 밝은 조명에서 하게 하고 다른 집단은 동일한 조명에서 하게 한 다음에 작업 생산성 정도를 비교해 본 거죠. 뭐 한 거야? 그렇지. 실험한 겁니다. B.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더 찾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를 활용했는데 관광객 중 다수네 1,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사전에 설계된 문항 이게 뭘까? 미리 만들어진 구조화된 표준화된 설문지. 그렇지. 그래서 질문지법입니다. C 되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참여관찰법이에요. B 실험법에 비해서 참여관찰법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완전 키워드죠. 정답 1번. 네, 끝났습니다.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B는 실험법 어때? 다른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통제 정도가 가장 높죠. 그쵸? 엄격히 통제하잖아요. 조명의 밝기가 이랬을 때 어떤지, 달리기를 1시간 시켰을 때 앞에 문화, 달리기를 1시간 시켰을 때 존중감 정도가 어떤지 다른 변수 똑같이 맞추고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실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C는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서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표준화된 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사전에 미리 딱 정해진 이게 구조화된 거예요. 딱 정해진. 이거 틀린 거지. 그 다음에 B는 실험법이에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이건 어디서? 면접할 때. 내면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될 때. 그럴 때. 그래서 앞서서 2번 문제처럼 다문화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심층 면담할 때 내면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때 면접법에서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A, B는 참여관찰법, 실험법, 방법론적 이원론? 여러분 방법론적 이원론이면 그렇지 질적,
질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지? 참여 관찰법이죠. 얘네 둘 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 따라서 A는 B씨와 달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여러분 이거 다 잘했을 것 같아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것도 전형적으로 수능에 항상 나오는 유형으로 프로축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갑은 은퇴 직후 취미로 축구와 관련된 인터넷 게임 방송이래. 개인 방송 운영자로 활동했습니다. 구수한 입담과 직설 화법으로 큰 인기 얻어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 돌파. 엄청나네요. 그래서 방송사로부터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출연을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끼가 있네. 완전 잘하고. 이에 갑은 자신의 꿈이었던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 해외로 지도자 연수를 떠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방송 일을 걸을지 너무 고민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역할 갈등 물어보겠지. 역할 갈등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예,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방송인이 될까? 축구 감독이 될까? 이거 뭔가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부딪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연극영화과 갈까? 정치외교학과 갈까? 어떡하지? 이건 어떤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역할 갈등 아닙니다. 예.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프로축구팀, 프로야구 축구팀이 뭐야? 프로축구팀 그리고 방송사 있습니다. 이거 다 비공식적 사회화로 따지면 비공식적 사회기관 맞지? 기억 맞습니다. 네,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 어떻게 구분해? 사회화 자체의 목적이 있느냐? 즉 지식, 가치, 태도, 뭐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느냐. 그래서 학교나 직업훈련원, 연수원 이런 데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일 수 있으나 여기는 아니지. 다른 목적이 있어. 축구하는 거, 방송하는 거. 그쵸?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좋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자. 이건 자기 능력껏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취지예요. 미음은요? 고정 출연자. 이것도요? 고정 출연자 아무나 하나? 능력과 뭐 이거에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성취지죠. 이것도 어려운 선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큰 인기를 얻어서 구독자가 100만 명 돌파했어요. 이거 100만 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큰 보상입니다. 이 사람 너무 이런 데 재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재능을 보여줘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맞는 얘기 되죠. 그 다음에 역할 갈등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할 갈등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관점. 관점하면 여러분 뭐 있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아주 재밌는 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판소리 흥부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갑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신세 한탄만 하며 형에게 의존하려는 흥부와 달리 놀부가 부자가 된 것은 얘가 부자가 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아껴 쓴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규범에도 부합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유 설명할 수 있어?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래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적 희소가치, 부자가 되고 하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가 개인의 노력, 능력에 따라서 정당하게 차등 보상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은 어쩔 수 없어. 가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희소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정당하게 차등 보상하는 거 찬성합니다. 따라서 기능론이에요. 이 지금 관점이라고 나와서 1단원이기도 하지만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4단원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놀부가 장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아우인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것, 가부장적 구조에서 뭔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장남이 지배층이 되는 그런 구조에서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 희소자원을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가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갈등론입니다. 갈등론 됐죠?
그래서 1단원 주제이면서 동시에 갑, 을의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4단원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네, 저는 흥부가 형수로부터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자 고맙다고 말하면서 다른 뺨을 내민 장면에 주목합니다. 형수는 흥부를 내쫓기 위해서 형수의 의도는 내쫓기 위한 것이었는데 흥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고픈 시동생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이 뺨을 탁 주걱이죠. 주걱으로 딱 때린 행위를 두고 흥부는 어떻게 상황을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정의죠.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의를 상황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치. 이거 뭐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의 관점은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사회 불평등은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노력에 따라서 정당하게 차등 보상한 거야. 이거 누가 좋아할까? 한 사회 현재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고 싶겠지. 그쵸? 기득권층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층이 좋아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득권층이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좀 보수적인. 자, 봐봐. 갑의 관점은 기능론. 그래서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기득권층이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크겠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지배층의 논리잖아 라고 비판을 받는다는 거야. 1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을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여러분 요거 상호 의존적 하고 나왔어.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다. 제 역할을 잘할 때 사회가 잘 기능론입니다. 갑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병의 관점은 사회 문화 현상을 거시적으로 봐요. 네, 갈등론, 기능론이 거시적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네, 틀렸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은 누구야? 을의 관점, 갈등론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 이런 상황 정의 같은 게 나타나는 병의 관점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1번 선지는 좀 어려운 선지이기도 합니다.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것도 좀 새로운 스타일로 나왔어요. 네. 새로운 스타일로 나온 일탈이론. 드라마 등장인물 A 소개 해볼게요. A는 선배들과 두루 잘 지내는 편입니다. 중학생 때는요, 비행을 저지르는 선배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그래서 지내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짓궂게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런 게 비행을 저지르는 선배들하고 어울려서 그러나?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A는 어느 순간 친구들이 자신을 그런 선배들과 동일시하고 친구들이 나를 그런 비행을 저지르는 선배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눈초리를 막 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행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뭐지? 이른바 낙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치. 이런 친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던 A는 평범한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점점점 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일탈을 한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네. 한쪽은 비행을 하는 선배들과 어울려서, 다른 한쪽은 친구들이 얘를 그렇게 봐서 낙인 찍어서. 두 개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A의 사례를 일탈 이론을 활용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했더니 갑이 A의 일탈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친 거. 그렇지? 예, 그래서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일탈은 여기 차별적 교제, 이렇게 교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의 경우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갑의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입장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나입니다. 저는 갑과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A의 일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친구들이 A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세요. 친구들이 어땠어? 자신을 그런 선배들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규정한다. 사회적 규정. 낙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낙인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낙인 이론의 맥락에서, 그렇다면 A의 일탈 요인은 낙인 이론의 맥락에서 쓰는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갑을 모두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A의 일탈은 A라고 하는 학생의 일탈은 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점 역시 두 명 모두 동일하군요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두 개의 공통점, 공통점.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 다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아, 문제 정말 신선합니다. 볼까요? 가에 들어가는 건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기 보세요. A의 행동에 대한 차별적 제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면서 기출하면서도 많이 했던 거예요. 차별 제재는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차별 제재하고 차별 교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구나 가벼운 일탈을 할 수 있어. 가벼운 일탈을 할 수 있어요. 가벼운 일탈을 A 집단도 하고 B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얘한테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 사회적 시선, 낙인을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만 낙인을 찍은 거죠. 차별적 제재하면 얘는 계속해서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차별적 제재라고 얘기하면 낙인 이론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틀렸습니다. 목표 수단의 괴리, 이건 안 나왔지. 그렇죠? 이거는 아노미론. 누구의? 머튼의 아노미론.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규범이 사라졌어. 이거 역시 아노미론인데 누구? 뒤르켐의 아노미론.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의 학습,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한다. 이건 뭐지?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되는 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틀렸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선생님이 공통점 말했습니다. 공통점. 뭐지?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해서 타인들이 그렇게 낙인 찍어서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죠. 5번입니다. 얘도 정말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이 말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성불평등 부분 하면서 개념을 외우거나 할 부분들은 없다. 표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물론 표가 나왔으나 이건 완전 어려운 표는 아닙니다. 사실 진짜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연구자 갑이 A, B국의 성불평등 양상을 경제 및 정치 차원에서 각각 대표하는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해서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이고요. 이에 따르면 가다라고 했고 가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A국이 파란색이고 B금으로 된 게 B국인데요. 여기 T년에 보세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돼 있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에서 A국과 B국 모두 한 5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보세요. 네. 남자 임금 대비해서 여자 임금의 비율이에요. 남자를 100이라고 쳤을 때 그쵸? 네. 여자가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거 지워지면 여기 50하고 나왔습니다. 50.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남성 임금 대비해서 여성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T 플러스 20년에 가보니까 여기 임금 나와 있으니까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불평등 양상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보니까 20년 후에 보니까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100% 한 80% 됐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00 해서 100이 남았다는 건 여성도 얼마? 100. 즉 격차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완전 극복한 거지. 여기는요. 개선이 됐습니다. 절반 수준이었는데 80% 수준으로 역시 을국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정치적 차원에서 보는 게 여성 의원 비율입니다. 여성 의원 비율 여기 볼까? 이때 보면 A국의 경우는 여성 의원 비율이 20%야.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전체 의원수에서 여성 의원수예요. 전체 100명이라면 여성 의원수 20명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0년 뒤에는요. 늘어났죠. 여성 의원수 비율이.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B국은 보면요. 20%하고 40% 사이였는데 20% 아래로. B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됐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A국은 파란색.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에 성별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 맞아? 여러분 잘 봐봐.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50%였는데 100%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T년에는 여기다 써놨네요. T 플러스 10년 이렇게 돼 있죠. T년에는 T 플러스 20년이죠. 아유, 이런 거. T 플러스 20년이죠.
T년에는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어때? 여자가 남자의 반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제 격차가 사라진 거잖아. 따라서 A국이 20년 뒤에 격차가 증가했다? 아니야, 사라졌어. 똑같아, 100%야. 틀렸지? 그래서 기억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니은. 자, 가겠습니다. 비국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에 여성 의원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비국의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니까 비율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성 의원 비율 나온 거 요거 여성 의원 비율 20에서 40% 사이 30 몇 %였는데 20% 아래로 떨어졌어. 그대로 읽으면 돼.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맞았고. 그래서 기억, 니은, 선지 다 어렵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읽었으면 기억되는 것이고요. 디귿 선지가 좀 어려웠나? 자, 볼게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B국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에 A국하고 B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에 한번 옆에다 이렇게 써줄게요. A국이 B국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절반씩이었다가 A국은 100% 같아지고 B국의 경우는 80% 수준이 됐으니까 A국이 더 많이 증가했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생각해봐. 자, 이런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이 B국보다 조금 소득이 낮은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A국 T년도에 여기 남자 임금죠. 남자 임금 100이라고 하면 여자 임금 얼마일까? 50이라고. 50이야. 그런데 T 플러스 20년에 봐봐. 같아졌어. 20년이 지났으니까 남성 임금도 올랐다고 해볼게요. 2배로. 남자 대 여자. 그냥 이거 가상으로 한 겁니다. 발레를 찾아주려고. 200만 원이야. 그럼 여성도 얼마일까? 100% 똑같다니까? 둘이 똑같다니까? 이게 곱하기 100 하면 여기가 200이 돼야지만 곱하기 100 해서 짠짠 지어주면 100 되는 거잖아요. 너무 친절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성 임금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B국은 더 부자 나라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남성이 T년도에 200만 원일 때 여성 얼마일까? 여성 100만 원, 절반 10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더 부자 나라야. 남성도 그래가지고 2배 증가했어. 400만 원일 때 여성 80% 수준 됐습니다. 남자의 80% 수준 4,8에 320만 원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봐봐. 예, 여기 둘이 같아졌지만 여성 임금의 증가, 평균 임금은 여기 보면 150만 원 증가한 거고 여기서 여기 보면 220만 원 증가한 거예요. 하나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숫자는 임의로 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고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이 이렇게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여성의 평균 임금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단정할 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상의 상황을 써본 겁니다. B국이 A국보다 원래 남성 평균 임금이 훨씬 높은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됐죠? 틀렸다. 네, 틀렸다. 여러분 잘 알 텐데 또 발리까지 써가면서 그랬습니다. 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에 경제 및 정치 차원의 지표 모두에서 성불평등이 완화됐죠. 네, A국 보세요. 여기 근데 이제 경제적 측면에선 100% 같아졌어. 그리고요, 여성 의원 비율도 20%였는데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성불평등이 완화된 모습 A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B국의 경우는요, 경제 차원에서 지표는 이렇게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한 절반 수준이었는데 80%로 좀 좋아졌죠. 그렇죠? 좋아졌습니다. 경제 차원에서는 완화됐어요. 그러나 경제 차원에서만, 그렇지. 정치 차원에서는 보면 더 여성 의원 비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제 차원에서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됐죠? 디귿 여러분이 다 잘 알 텐데 너무 복잡하게 했나? 아니지. 네, 이렇게 해주면 좋죠? 네.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쉬워요. 쉬워요. 네, 가겠습니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여기 선지들은 거의 모두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선지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를 잘 학습하면 얼마든지 맞추세요.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한 거죠. 처음 하면 물론 어렵지. 하이문화와 반문화 찾아보는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음유시인 노벨문학상까지
라고 나와 있고 1960년에서 70년대 미국의 대중음악계의 로큰롤, 재즈, 블루스 이런 것 등은 세대, 인종, 계층에 따라서 각각 그 세대끼리 그 인종끼리 향유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하위 문화라고 말하죠.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 하위 문화입니다. 이때 포크 기타를 들고 등장한 밥 딜런은 반전 및 인권 운동에 앞장서며 제가 이 개념 강의에서 했었는데 알고 이렇게 나왔나? 네. 당시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음악을 만들었고 이는 당시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거래. 그러면 그 성격은 뭐예요? 반문화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왔죠. 기억해볼까? 주류 문화는 전체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이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부분들을 다 합치면 전체 문화가 된다고요? 전체가 누려야 전체 문화입니다. 전체가 누려야 전체 문화가 되는 거지. 이 세대 문화, 이 인종 문화 이거 다 합치면 전체 문화 틀린 말이에요.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고 기출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사투리, 그 지역 문화. 그렇죠. 지역 문화는 하위 문화의 사례가 맞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갈게요. A는 B와 달리 전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게 A는 B와 달리가 틀린 거지. A, B 반문화도 역시 뭐예요? 하위 문화에 속하잖아요. 하위 문화에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특히 청소년 문화, 그리고 반문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반문화도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달리가 틀렸고 모든 하위 문화에 반문화가 포함된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 문화 변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네. 문화 변동하고 나왔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는 전통신앙, 그들이 원래 가진 것에 외래 종교가 결합해서 새로운 성격. 여러분 이거 뭐지? 맞아요. 문화융합입니다. 문화융합이 나타났습니다. 합이 나타난 것이고 미국은 자신들을 정복한 이민족의 강요로 강제적으로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자를 상실했네요. 그럼 이게 뭐지? 문화 동화가 나타났습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에 따라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국은 나무를 이용해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었어요. C국에서 활을 만들었네. 그럼 뭐 한 거야? 발명이지. 그쵸? 그리고 이 활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발명이지.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거 이거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서잖아. 이 아이디어 보고 여러분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극전파는 뭐야? 외부의 문화 요소에서 어머 쟤네 저런 거 쓴단 말이야?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하면 자극전파지만 여기는 외부의 요소가 아닙니다. 자국의 내에서 활을 만들었고 거기서 2차 발명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국에서는 문화 동화, 문화 융합입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B국에서는 강제적, 그렇죠. 강요에 따라서 맞는 얘기 되겠고 C국에서는 맞아요. 내재적 요인입니다. 내재적 요인. 즉 발명이 나타난 거예요. 발명.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 얻어서 이거 막 전파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재적 요인 발명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서 디귿 맞고 이게 함정이라면 함정이었고 B, C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융합. A국에서 문화융합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쵸? 어려운 선지들 없었습니다. 여기 이런 거 찾기는 쉬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도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6월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들을 좀 내긴 내요. 정보사회, 산업사회 막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라면 여기 보면 정보사회 문제점입니다. 진짜 안 어렵게 나왔어. 와 이런 걸로 주문하는 거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너무 좋다라고 17살 하는데 71세 할머니 오셔서 아유 어디를 누르라는 거야. 몇 번 와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정보기기 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 격차가 나는 것이고 여기 22세 병과 22세 정이에요. 같은 연령대죠. 같은 세대인데 비싼 요금제 가입했더니 그냥 와 고화질 영상 촉촉촉촉 보내 막. 그런데 여기 비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 썼더니 데이터 용량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정보를 이용하는 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정보 격차의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답 찾아볼까요? 네, 정보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 내지는 소득에 따라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정답 1번 찾으시면 되죠.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의 문화 격차
예, 모두 공통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 격차라고 볼 수도 없겠고, 네, 여기는 또 세대 간 얘기도 아니고요. 정보기기 중독 안 나왔고, 자동화 기기 도입에 따라서 일자리 줄어드는 문제, 정보사회 문제지만 역시 여기 안 나왔고, 비대면적, 대면하지 않으니까 접촉이 감소해서 인간 소외, 물론 정보사회 문제지만 여기 나온 거 아니죠? 정답은 1번. 네, 어렵지 않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질문에 따라서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입니다. 구분한 것입니다. 해볼까요? 네. 여기 빈곤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표 문제로 나올까 걱정했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이 문제는 수능 특강 139페이지 1번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선지도 뭐 거의 똑같고요. 물론 똑같다 아니다를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시면 절대적, 상대적 빈곤이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 여러분 뭐가 돼요? 절대 빈곤이지. 따라서 B가 절대 빈곤이 되고 A가 상대 빈곤이 됩니다. 되었어요? 네.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상대 빈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상대 빈곤이, 가에는 상대 빈곤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서 A에 해당하는 가구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서 규정한다. 맞아, 틀려? 맞지.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객관적 빈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중위소득의 50%, 얘는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요 객관화된 기준, 중위소득의 50% 기준에 따라 합니다. 1번 정답. 네, 정답.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가구는, 절대 빈곤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것도 했었죠. 그쵸? 선진국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저개발국에서 더 큰 문제지만. B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A에 포함돼요? 아니지. 그쵸?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볼까? 네, 제가 늘 그리는 방식으로.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의 우리나라 50%,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가구를 상대 빈곤 가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선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170만 원이야. 네. 여러분 뭐 어때? 절대 빈곤 가구가 더 커. 그쵸? 그래서 절대 빈곤 가구는 항상 여기에 포함돼요?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 빈곤율은 A의 빈곤율과 B의 빈곤율을 합한 것이다. 이것도 기출에도 또 수특에도 나왔던 것이죠. 합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상대 빈곤이자 절대 빈곤인 게 있잖아. 그럼 이게 두 번 계산되면 안 되잖아요. 상대 빈곤이자 절대 빈곤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거 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수능 특강 139페이지에 나왔던 거,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가? 상대 빈곤만 이해하고 절대 빈곤은 먹을 것도 없이 정말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상대 박탈감 안 느끼겠어? 두 개 다. 이건 불평등에 느끼는 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모든 빈곤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쉽게 나오면 쉽게, 그런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표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줬고요. 시간 꽤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기출에서도 그리고 수특에서도 여러 번 연습했던 유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성, 여성 전체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부분의 비율이 주어지고 전체의 비율이 주어지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크기 알 수 있다. 그 패턴이 딱 나왔습니다. 네. 네, 해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겠구나.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정말 구체적인 게 나왔어. 그런데 이 구체적인 것들 기출에 다 한 번씩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번에 틀렸다면 이번에 알아채면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기출과 같이 공부할 때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또 나왔구나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자 여기 봐봐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즉 생활이 좀 수준을 정해서, 소득 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의 가구를 선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그렇지, 공공부조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공공부조입니다. 가 공공부조.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고요. 두 번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니까 서비스 주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것도 기출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설명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라고 분명히 딱 나와 있죠.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이게 나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그러면 다는 서비스인가? 한번 볼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이게 노인 돌봄 분명히 서비스 하고 딱 주었죠. 노인 돌봄 서비스고요. 이게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잘 찾아야 되는 것이 1단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해야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 즉 남자, 여자 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성 수혜자 대비 남성 수혜자 수, 그래서 수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건 했던 거. 자, 봐봐. 전체 비율이 나와 있고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디를 두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부터서 이건 공공구조 이렇게 써둘게요. 나는 사회보험 쓸게요. 그리고 다는 서비스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자, 여기 남성은요. 공공부조의 비율을 혜택을 받는 게 10%이고 여성 9.6%인데 전체 9.8이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크기가 같으면 전체는 평균, 정가운데라고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 국어가 90점이고 영어가 70점이면 평균은 이거 한 과목인가 평균 정가운데 이게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숫자 제일 작은 걸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남자가 1.2고요. 남자가 1.2 작은 데 쓰느라고. 여자가 1.6입니다. 네. 여기다 해보자. 남자가 여기다 할게요. 여자가 숫자 제일 작은 걸로 할게요. 남자가 1.2 옆으로 좀 해주시면 됐습니다. 남자가 1.2, 여자가 1.6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 집단과 이거 똑같아요. 90점, 70점 뭐 이런 셈입니다. 1.2점, 1.6점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집단의 크기가 같으면 정가운데 얼마 나와야 돼?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4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보니까 전체가 1.4래. 이 말은 뭐야? 남자 집단의 크기와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성 집단의 크기와 여성 집단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다 해보시면 이거 2개 더하면 3.6 나누기 2하면 1.8 어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A지역은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고요. B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지역도 숫자 제일 작은 거 이걸로 해볼게요. 남성 1.2고요. 여성 1.6이야. 1.4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평균 봐봐. 평균 얼마래? 1.5래. 1.5.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더 크다. 여자가 더 많다. 여자 집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 이거 수능 특강에서도 기출에서도 참 많이 했던 겁니다. 얼마나 더 크냐? 자, 여러분 이 간격 보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0.1만큼 간격이죠? 여기는요 0.3만큼입니다. 1.2에서 1.5까지. 여기 0.3이고요. 여기 0.1입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3대 1로 커요. 이거를 증명해서 말씀드리면 남자 집단을 X, 남자 집단 전체를 여자 집단을 Y 이렇게 해보면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비율이면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으니까 1.2X 플러스 1.6Y 여자는 Y에서 Y만큼인데 거기에 1.6% 해당된다 이겁니다. 는 전체로 하면 1.5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1.5 전체는 X하고 Y를 합한 게 전체죠. X 플러스 Y. 그래서 여러분 이거 풀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1.5Y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1.5Y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0.1Y는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0.3X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Y가 X보다 몇 배? 3배 크다. Y에다가 3배를 Y가 X보다 3배 크다. 즉 Y를 여자라고 했잖아요. 3배 크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써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지우고 앞으로 간편히 할 때 이 평균에서 이쪽 치우치는 쪽이 더 많은 것. 그런데 간격을 이렇게 계산해서 0.1, 0.3 여자가 3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3대 1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300명 대 100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1.2, 1.6 이런 숫자 나오니까 100명에 1.2면 1.2명입니다. 소수점 계산하기 안 좋으니까 여기 1000명, 남자를 1000명이라고 하고 여자를 30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는 4000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가령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있어? 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A 지역과 B 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B 지역의 인구를 예로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4000명으로 잡아보자고. 네, 그러면 남성, 여성 같으니까 2000명. 그리고 여성 2000명 이렇게 두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여러분 200명, 200명, 400명, 1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소수점이 있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1000명 단위로 해놓은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주어진 걸로 다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는 숫자 집어넣는 겁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3개 가운데서 비금전적인 거 뭐지? 특징 다지 다. 다 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성별 수혜자 수 차이. 성별 수혜자 수 하면 되잖아. 2000명에 1.2%입니다. 그럼 얼마일까? 그치, 24명이야. 그리고요, 여기 2000명에 1.6%입니다. 그럼 얼마일까? 32지? 그치? 예. 이게 차이입니다. 이만큼 차이. 여기는요, 1000명에 1.2%입니다. 12. 3000명에 1.6%입니다. 하면 48인가? 예, 그럼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 차이. 이게 차이가 같아? 수 차이가? 안 같지. 그렇죠?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 됐죠? 니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찾으면 되지. 강제 가입 원칙 적용되는 거 뭐지? 나 이렇게 찾으면 되지. 나 제도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를 A하고 B 지역으로 했습니다. 해보면 되지. 네, 여성 수혜자 수 여기 있습니다. 2000명에 2%. 그럼 얼마지? 40명 대비 남성 수혜자 2000명에 1.6 얼마? 32. 예. 인 것이고 여기는요. 3000명에 2% 60명. 그쵸? 60명이고요. 여기 1000명에 2.8% 28입니다. 네. 둘 중에서 뭐가 더 커? 40분의 32하고 60분의 28입니다. 이게 더 크네? A 지역이 더 크네? 예.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그렇지. 예. 주어진 대로 쓰시면 됩니다. 숫자를 구하는 게 네, 어려웠나? 요것만 진짜 이거는 막 나왔던 건데. 그 다음에 볼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가나 중에서 사후 처방적 하고 나왔습니다. 사후 처방적인 거 뭐지? 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가 제도의 경우 남성 수혜자 수는 남성 수혜자 수 해보자. 가 제도에서 남성 수혜자 수 여러분 2000명의 10%입니다. 그럼 뭐 얼마야? 200명. 그치, 200명. 맞아요? 여기는요? 1000명의 10.2%입니다. 102명. 소수점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가 더 많아요? A 지역이 더 많다. A 지역이 많다. 맞네요. 디귿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지우고 여성의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 비율 대비 비율 제가 수를 읽었어요. 비율 대비 여기서 비율이 중요합니다. 네. 대비해서 사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비율. 비율 나왔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비율 그대로 놓고 하면 됩니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비율 대비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성 A, B 지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지. 비율이니까.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 9.6에 대비해서 1.6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9.6 대비 1.6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요. B지역은 9.4 대비해서 여기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9.4 대비해서 1.6입니다. 이러면 되죠.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9.6분의 1.6. 이런 건 물어보나 마나.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면 네, A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 오, 맞네요. 네,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혹시 실수한 건 없겠죠? 네. 근데 풀이 방법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앞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잘 찾는 거 하고 그래서 그 특징들 잘 찾는 거 하고 여기서 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전체 크기를 파악해야 돼. 저는 2,000명씩, 1,000명, 3,000명 이렇게 두고 했어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갑국에서는 쉬지 않고 지금 16번 문제나 여기 처음 읽어보면 이거 뭔지 뭐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빨리 보기로 갑니다. 선지로 가세요. 문화. 문화 변동하는 문화 얘기구나. 자, 봐봐. 문화의 의미, 문화의 속성 그렇게 파악하고 가면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안 나오고 제시문 앞에 봤을 때 안 나타나면 바로 선지로 가서 파악하고 가라. 각국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문화를 누구나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공유성입니다. 돼? 예. 그러나 최근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어떤 문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였더라? 변동성이지.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 양상과 조직 문화가 달라지고 있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이러한 문화가 다양한 영역에 연결되어 있다. 전체성 이런 것도 찾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공유성이에요. 누구나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성의 특징이었습니다. 누구나 공유하고 있으니까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되고 니은 뭔가가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는 걸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말합니다. 맞고요. 리을은 문화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그렇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성이죠. 맞고요. 디귿의 문화는 미음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조직 문화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그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여가도 생활 양식으로서 둘 다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기억, 니은, 디귿 돼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이게 나왔어요. 예, 사실은 좀 기대했습니다. 뭐냐면 밑줄 친 기억, 니은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6월 민주항쟁 이것도 제가 개념 강의에서 했는데 금모으기 운동 이거 다 뭐죠? 그렇죠.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다행히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공부한 그 범위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 찾기는 수능특강 공부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정부는 국민의 헌법 개정 요구를 무시했고 6월 민주항쟁 생각나나요? 영화 얘기도 막 해드렸는데 개념 강의에서. 대학생을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현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운동이 벌어졌고 정부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헌법이 개정되었고 국내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금을 모아서 국가 부채를 갚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송사와 금융기관이 협조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금모으기 운동.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금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이 6월 민주항쟁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른 다수의 행동이에요? 아니죠. 이거 사회운동입니다. 다수가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니은 여기 있어요.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 사회 질서를 기존 사회 질서 유지하려는 거야? 독재 정권에 반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고 권력 구조의 변화. 기억이 그렇죠.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그래서 권력 구조, 대통령 직선제로의 변화. 따라서 니은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모두 사회운동으로서 뚜렷한 목표가 있죠. 그렇죠? 민주항쟁, 금모으기 운동, 뚜렷한 목표와 체계적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행동으로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네, 좋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나 했고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나왔고 진화론, 순환론 이렇게 나왔네요. A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이 개발도상국의 내일의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개발도상국이 사회를 변동하면 오늘의 선진국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서구가 보다 더 발전된 곳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보다 더 분명하게 나왔어요. 사회 변동을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진보 발전이라고 한다. 딱 주어졌습니다. 명확하게 A가 진화론. 그럼 B는 순환론이겠네. 이에 대해서 B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 변동은 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됐지? 모든 사회 변동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순환론입니다. 되었어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진화론이에요.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본다. 여러분,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건 뭐죠? 순환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순환론이 이렇게 생성해서 성장해서 쇠퇴하고 다시 이렇게 이게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건 순환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A는 진화론이에요.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 이게 바로 진보 발전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상태에서 분화, 발전된 상태로 가는 것. 맞는 얘기 되겠고 B는 서구 중심적인 건 뭐예요? 진화론이 그렇죠. 여기 봐봐.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이 개발도상국의 내일의 모습이다. 너네 이렇게 노력하면 내일은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처럼 될 수 있어. 선진국 중심, 서구 중심으로 가는 건 A입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죠. 그렇죠? 리을 보겠습니다. B는 순환론이에요.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진화론의 경우는 발전밖에 없어. 발전해 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얘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죠. 정답 니은 리을에서 4번 해주시면 되겠고 19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개인 강조하는지 사회 강조하는지 찾으면 되지. 양팀 주장에게 그동안 팀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팀이 저희는 탄탄한 조직력, 체계적인 팀 전술 훈련을 강조해서 결국 배구는 단체 운동이니까요. 단체, 팀 전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야 사회야? 그렇죠.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이에요. 을은요. 선수 각자의 실력이 팀 실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을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을은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는 뭐라고 해? 명목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로는 안 써놔도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 사회 강조하고 있는 거 찾으면 선지 고를 수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사회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의 발전이 사회 발전이야. 개인이 발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사회 강조하는 거지. 두 번째, 갑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중요한 내용이지. 개인 너 말이야. 사회가 구조화된 행동은 뭐죠? 사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거. 이거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말하고 있어? 아니지. 사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너네 개인 행동하는 거야. 사회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 2번.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3번. 을의 관점은 개인 강조하는 얘기여야 되는데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해. 그런 실체야. 이건 갑의 관점이지. 그치? 그 다음에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 규범의 구속성을 강조하는 건 누굴까? 사회. 여기 갑의 관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을 관점 모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 제도 개혁을 중시한다. 갑은 사회를 강조하니까 제도 개혁을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얘는 개인 강조하니까 개인의 의식 개선을 말할 겁니다. 틀린 거지. 정답은 2번. 네. 수능 특강 풀면서도 진짜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인구 관련된 통계, 인구 부양기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 비율 대비 이 나와서 표 그리는 거는 수능 특강
거의 그대로 연계 문제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의 인구 관련 통계이고요.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는 T년에는 같고 T 플러스 80년에는 각각 2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주어져 있고 합계 출산율이 들어간 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 비율 그리고 노령화 지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한다.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 선지를 이따 풀기 위해서 나온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여기 0에서 14세 인구 비율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 보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따라서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먼저 판단을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국, 을국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년도하고 T 플러스 80년 그리고 T년도하고 T 플러스 80년에 각각 0에서 14세 인구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인구 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보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주어졌어요. 예, 전체 인구 비율 대비해서. 그러면 전체를 여기 갑국의 T년도에 100이라고 했을 때 0에서 14세 인구를 60, 비율이니까 6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30, 50, 20 그렇죠? 100이라고 했을 때 비율로 쓰겠습니다. 100이라고 하고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30이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50, 20, 50, 2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여기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뭐냐면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볼까? 노령화 지수가 50이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죠.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이 0에서 14세 인구의 50, 절반이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25%는요? 0에서 14세 인구의 4분의 1만큼이야. 절반이야. 4분의 1만큼이야. 20%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여러분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할 수 있죠. 0에서 14세 인구가 60%인데 노년 인구는요? 0에서 14세 인구의 25%, 60의 25% 계산하셔도 되고요. 4분의 1 하면 얼마지?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0에서 14세 인구가 30인데요. 거기에 50% 절반입니다. 절반만큼 노년 인구예요. 그러면 30의 절반이니까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해볼까요? 0에서 14세 인구가 50인데요. 그중에 20%만큼 20%에 해당합니다. 50의 20%는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가 20%인데요. 125%입니다. 이건 뭘까요? 더 많은 거지. 예, 125%만큼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의 25%만큼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20의 25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4분의 5죠. 그렇죠? 곱하기 100 해보시면 125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25%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100에서 요거 나머지 빼주면 얼마 되냐면 여기 35%.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얼마 되지? 55%. 그렇죠? 여기는 4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55%. 맞나? 다 잘했나? 예. 그렇죠? 예, 다 잘. 여기가 35 맞나요? 아니지. 35 아니지. 25지. 그렇죠? 25죠. 그래야 맞는 거죠. 40. 그렇게 틀린 게 나온다니까. 맞죠? 55, 40. 네. 다 맞을 겁니다. 맞아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겠네요.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갑국의 경우 0에서 갑국의 경우 여기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는 해보죠. 네, 여기 갑국의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 15. 예, 해당 연도의 비니까 그대로 놓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요 55분의 15입니다. 예, 그러면 25분의 15고 55분의 15입니다. 언제가 더 커요?
예, T년도가 더 큽니다. 해볼까? B는 T 플러스 80년이 T년도보다 더 작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경우, 을국 여기 있어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8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총 인구는 T년에는 갑국과 을국이 같고 T 플러스 80년에는 2배로 증가했으니까 여기가 100명이라면 노년 인구 10명, 이 2배로 증가했으니까 전체 200명이라면 50명이 된 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원인은 여기 합계 출산율이 감소해서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물론 한 사회의 노년층이 증가하는 건 출산율 감소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이 이렇게 증가하는 데는 그게 전부일까? 아니지. 평균 수명이 연장된 거잖아요. 뭐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따라서 이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T 플러스 80년, 네,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 대비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은 이것도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T 플러스 80년 여기 있어요. T 플러스 80년에 15세에서 여기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 대비 0에서 14세 인구 비율 여기 30 됐고요. 여기는요 55분의 여기는 요거죠. 그쵸? 20 됩니다. 둘 중에 뭐가 큰 거야? 갑국이 더 큰 게 되네.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55분의 30이 더 크잖아요.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80년을 비교했을 때 여기 비교해 볼게요. 을국은 갑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였다. 여기 마지막 보면 되죠? 그렇죠? 을국은 갑국과 달립니다. 갑국의 경우는 똑같이 15%씩 유지하고 있어요. 15%씩이면 고령사회고 여전히 고령사회입니다. 그러나 을국의 경우는 어때요? 10%니까 7% 초과하고 7% 이상이고 14% 안 되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20%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맞죠? 정답 4번입니다.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80년의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 0에서 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 상승의 원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노령화 지수가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가 감소해서 그래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여기 T년의 인구가 같고 100명이라고 하면 여기도 100명. 그리고 T 플러스 80년에 2배씩 됐다고 했으니까 200명이라면 여기 2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명에 50명이었고 200명에 40명이었으니까 어머 감소했네. 그쵸? 그러나 여기는요. 100명에 60%, 60명이고 200명에 30%면 여기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거 보고 노령화 지수가 지금 두 나라 모두 상승했는데 그 상승 원인은 여긴 감소하지도 않았는데 0에서 14세 인구가 감소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들이 아니라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새로운 문제 유형들도 많이 나왔고 20번 문제, 15번 문제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많이 틀려야 됩니다. 진짜. 9월 모의평가도.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다가 꼭 복습하시고요. 힘내시고요. 네, 9월 모의평가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나아지는 성적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 애쓰도록 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능 완성 열심히 찍고 있겠습니다. 수능 완성 오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